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소 궁금했던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답합니다. 레벨업 마인드 조현병. 조영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호 교수입니다. 오늘 조현병에 대한 궁금증에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병으로도 불렸습니다. 조현병에서 조현이라는 말은 혈압기를 조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혈압기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조현병이 생기면 뇌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각이나 지각, 인지기능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약 1% 정도 되고요. 다시 말해서 10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약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병을 드러내지 않는 분도 있고요. 또 진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조용히 집에서 사회적 관계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현병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발병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위험 요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뇌신경계의 기능적인 이상이 발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현병은 말과 행동, 또 감정과 인지, 지각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인지와 감정에 대한 기능이 다소 감소해서 사회활동을 꺼리시거나 또 무의욕증에 빠지게 되는 음성 증상이 있고요. 반대로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대표되는 양성 증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현병이 직접적으로 유전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소질이 유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약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을 치료하려면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 그리고 심리사회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현병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심리사회적인 치료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될 때까지 환자분들 마음대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재발의 위험이 크고요. 재발이 거듭될수록 기능의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발병 후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현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로 알려진 것이 도파민입니다. 따라서 현재 약물 치료는 대부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물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때로는 약물 복용을 꺼리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제의 경우 최근 들어 그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사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주사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도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병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연구에서
정신 증상이 한 번만 있었던 경우에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약 1년 동안 약을 끊고 경과를 관찰했더니 5년 이내에 90% 이상이 재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처음 나타낸 후에 최소 5년 동안은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회복이 된 경우에도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약물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환자분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병식이라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환자분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서 또 치료를 강제하면 환자분과의 관계만 나빠지고 치료를 더 심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나타내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이런 직접적인 증상보다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불편함,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든다든지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든지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식으로 설득해서 일종의 치료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접근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함께 병원에 방문하셔서 동의나 보호 입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때로는 공격성이나 충동성으로 인해서 자해와 타해의 위협이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셔서 경찰관분들과 함께 응급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감에서 관계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조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환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망상이나 환청, 또 충동성, 공격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증상들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주어진다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사회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레벨 업 마인드 조현병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